200가지 정도면 이건 완벽하다. 200가지 정도면 이건 완벽하다. 이건 기본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세요? 그러니까 전체는 다 아니고요. 이 전통적인 스타일, 끝에 칫솔모가 달린 거, 그다음에 치실이 두 겹인 상황, 그다음에 요건 치실만 있는 거. 아니 이 정도면 보통 제약 아닙니까? 분명히 이게 쓰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머리 치워 머리 앞 좀 보게 치워 좌로 우로 흔들긴 이젠 지겨워 Everybody shake it. 안녕하십니까. 원조 보이밴드 틴틴파이브의 개그맨 표인봉입니다. Dance for me, dance for me, dance for me, oh, oh. I never seen anybody do the things you do before. 안녕하세요. 23살 표인봉 씨 딸 뮤지컬 배우 표바하입니다. 세상에. 이 노래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이게 찬송인 거죠. 아멘. 누가 알게 될 이름 그래 바로 락스. 공항 검색대에서 잡힌 적은 많아요. 너무 많이 챙겨가시다 보니까 약간 밀수업자인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아, 보부상인 줄 알고? 저희가 약간 공황장애 말고 공황장애 이랬거든요. 최대로는 한 200개 정도, 200개 가까이. 뭐를? 그러니까 본인 거를 먼저 이제 리스트업을 하고요. 식구들을 위한 걸 리스트업을 따로 하죠. 리스트업을 하시게 되면 사실 와 정말 끝도 없죠. 그냥 한 3시간 정도 서재에서 안 나오세요. 쭉 정리를 하는데 그 트렁크에다 넣을 때 재미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넣는 거. 정말 뭐가 그렇게 챙길 게 많은지 저는 진짜 모르겠고 약간 발바닥 스프레이 이런 거는 왜 챙겨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골프 장갑 같은 거 근데 저희 여행 가서 골프 안 치거든요. 마술도 뭐 이런 걸 사오세요. 만약에 이쑤시개를 가져가요. 이쑤시개 가져가면 되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쑤시개가 그 나무로 된 이쑤시개가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생겼는데 끝에 치간 칫솔이 달려있는 스타일이고요. 근데 얇은데 끝에 솔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취향들이 다 달라서 누구예요 지금? 친구들이 좀 뭐라 그러면 내가 입은 거 아니야. 이거 바하 거고 이거 자기 거야. 내 건 없어. 절 위해서가 아닌 거죠. 본인을 위해서인 거죠. 중요한 거는 그게 가방에 다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문제네. 어떻게? 안 들어가는 짐들은 이제 제 짐에다 실죠. 이것 좀 넣어줄래? 이런. 바리바리. 바리바리. 바리스타 좋다. 바리스타. 무슨 숙박을 가족 여행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분명히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벌어진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이제 준비. 한 번은 이제 해외 갔을 때 제가 머리끈이 필요한데 머리끈 있는 사람이 머리끈 이러니까 아버지께서 하고 새끼 고무줄 있잖아요. 조그만 거 애기 고무줄 하나 그다음에 편의점에서만 파는 중간 사이즈 뭔지 알아요. 응. 하나 여기다 찰 수 있는 그 짱짱한 실 거. 짱짱한 거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의학했던 게 그 전화줄 있잖아. 전화줄 고무줄. 그 고무줄 뭔지 아세요? 목욕탕 킥처럼. 네, 목욕탕 킥처럼 어, 생긴 어, 어. 그게 나온 거예요.
근데 머리띠도 있어 하시는 거예요. 우와. 고무줄 말고 띠도 있어. 네, 그래서 골라. 어머. 네, 아, 여행을 갈 때 그 가방 안에 그걸 다 넣어가지고 간다고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수를 좀 변을 할게요. 이게 네. 뭐냐면 네. 해외여행을 뭐 만약에 30번을 갔다 치면 1회부터 그 밴드를 시켜서 동석시킨 건 아니에요. 언제부터냐면 16번째부터 이제 그 머리띠가 등장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15번째 여행 갔을 때 그 머리띠가 없어서 고생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랬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머리띠를 포함시켜요. 그래야지. 왜냐면 그 일이 지난 여행 때 발생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제 그 품목이 완성이 돼서 200가지 정도면 이건 완벽하다. 200가지 정도면 이건 완벽하다. 그럼 충격을 지금 200번 받으신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네. 봐 엄마는 왜 이렇게 좀스럽게 막 이렇게 리스트업을 하는 거야 그런데 저도 모르게 이제 그거를 A4지에다가 컴퓨터에서 이렇게 쳐가지고 1번 고약 뭐 2번 뭐 그러면서 이게 맞아요. 체크해가면서 다 체크를 담는 해요. 거예요? 네. 그 200번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200번까지 안 갔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리스트업이 늘어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제어가 안 되나? 이제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제가 실물을 좀 보여드리면 좀 이해가 좀 되실 수도 있어요. 캐리어 실물이요? 가져오셨어요? 오늘 가지고 게- 있으시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몇 가지만 어머나. 이건 기본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세요? 그러니까 전체는 다 아니고요. 어머. 그냥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제 시계가 있잖아요. 시계. 네. 이게 하면 이제 이게 방수 시계라 물놀이 할 땐 이걸 차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이제 가져가고 요거는 이제 가벼워요. 그러니까 그냥 평상복을 입고 밥 먹고 나올 때는 이거를 차고서 이제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머. 스포츠 활동을 할 때는 이게 스크래치를 내도 되고 잘 안 나고 이런 거니까 이걸 끼게 되고 이거는 이제 옷이 까만색이니까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물놀이 할 때? 형님 이제 설정이죠? 에이 설마. 네. 저도 이게 설정이었으면 좋겠는데. 딱 이렇게 가져가요. 손세정제 같은 경우는 예, 제일 제일 다행. 예, 스프레이 타임. 요거는 자동차에다 놔두는 거. 그냥 자동차 안에다가 놔두는 거. 그냥 일반 밴드고요. 일반 밴드. 그다음에 일반 밴드 중에 조그만 부록들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상처가 나면 쓰는 이제 검 스타일이거든요. 의외로 이게 많이 그게 이게 괜찮아. 많이 네. 팔려요. 맞아. 네. 네. 이렇게 해서 가져가면 좋고요. 나왔다. 치실 종류별로 치실. 이제 요거는 이 전통적인 스타일, 끝에 칫솔모가 달린 거, 그다음에 치실이 두 겹인 상황, 그다음에 요건 치실만 있는 거. 아니 이 정도면 보통 제약 아닙니까? 분명히 이게 쓰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거는 네. 어떨 때 가져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왜 갖고 왔냐면 이거를 왜 갖고 왔냐면 이거를 여행을 가고 이럴 때 꼭 이걸 갖고 가고 싶은 마음이 꼭 들어요. 네. 이거 이제 소리가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네. 요것도 어머나 미니 앰프가 있네. 제가 다니면서 가장 작은 이제 앰프를 구해서 한 건데 미국을 갔었는데 그랜드 캐니언을 올라갔었어요. 근데 올라가는 길이 되게 험하잖아요. 지금 말씀 중이시. 이거를 그래도 캐년에서 와우. 너무 멋있다. 멋지긴 멋지네요. 멋지긴 진짜. 네. 그때 이제 이거를 그래도 저는 경치를 보시면서 한 1시간 정도는 그래도 조금 연주를 해주시지 않을까 했는데 5분 하시더니 갑자기 힘드시대요. 지났다 이러시는 거예요. 내려가자 빨리 치가 내려가자. 심지어 빨리 치가 그래서 나버렸네. 5분 연주하시고 이제 다시 또 이 계속 좀 싸주시고요. 케이스에 그대로 넣어서 아. 그리고
저는 또 어디를 갈 때, 특히 여행을 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로 덜 가져갈까? 짐을 최소화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큰 핸드백 안에 속옷 2벌, 여기서 빨아 입으면 되니까 편하게 입을 원피스 구겨지지 않는 걸 또로록 말아서, 그리고 갈 때 정장을 입고 가요. 딱 들고 가면 챙겨.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핸드백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게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그게 안 가능할 텐데.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하세요? 저렇게 이쑤시개까지 다 들고 다니는. 그 아까 캐리어를 보니까 네. 우리 고민 좀 되시겠다 싶어요. 네. 네. 이제 첨가해서 또 말씀드리자면 음. 하루 일과가 있잖아요. 그럼 하루 일과에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치과에 들려야 되고, 그다음에 어디 가서 장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세탁소에 가서 뭘 찾아야 되고, 그럼 이제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 역순으로 시간을 계산해서 이제 이렇게 쭉 정리를 해요. 아침. 그래서 그걸 따져봐요. 그러니까 한 30분이 들더라도 30분 동안은 이거를 1순위라고 2순위, 3순위 하면 오늘 7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다 할 수 있나? 이걸 따져서 그걸 이제 해요. 예. 물론 이제 하루를 네네. 그냥 무계획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건데요. 네. 이게 이제 짐 싸는 거와 계획 세우는 걸 들어보면 약간 공통점이 있어요. 네. 좀 약간 강박적으로 강박적인. 네, 이거에 네. 조금 매달리고 몰두하는 면이 좀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네. 예. 그 왜 산티아고 순례길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전에 내려오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지금 당신이 지고 가는 배낭의 무게가 당신의 삶의 무게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전의 경험에서 어디 여행을 가거나 일을 하러 갔는데 뭔가가 없어. 그래서 뭐 가족이 당황을 하거나 같이 간 사람들이 굉장히 곤란하거나 어려움에 처했다면 그때 얼마나 불안하고 당황스럽겠어요. 그 경험과 그 기억을 기반으로 그 다음에는 그걸 철저하게 다 메꾸는 그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되겠다는 불안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강박적으로 내지는 완벽하게 챙겨야지. 그러고 갔는데 어머나 완벽할 줄 알았더니 또 부족한 게 있네. 그러면 그 다음에 불안이 또 높아지면서 그 다음에 그게 추가되는데 추가된 만큼 불안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완벽하게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족한 게 있네. 그러면 불안은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펜본 선생님이 챙겨간 짐은 네. 필요한 물품이 아니라 네. 불안인 것 같아요. 불안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도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 상황을. 그러니까 어떤 느낌까지 받았냐면은 좀 도망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뭔가 이런 상황 자체를. 예. 좀 약간 혼이 이렇게 훅 나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렸는데 간지러웠는데 볼 리가 안 갖고 없어. 왔어. 그러면 그러면 이제 혼이 나가세요? 아유 이걸 어떡하지? 아유 이거 어떡하지? 봐요? 근데 없는데? 간지럽니? 나 괜찮은데? 괜찮아. 안 되는데? 이거 내일도 또 간지러울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떡해? 가서 십자가를 그리던가 뭐 그렇지. 하면 되지. 근데 그러면 내일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피 날 거 아니야. 이렇게 뭔가 일이 커지면. 이렇게 되니까 저는 이제 아니야 이러는데 뭔가 그런 상황에 대한 되게 그러니까 싫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우리 가족들이 좀 불편한 거를 잘 못 보시나 보다. 네, 근데 그게 아빠 탓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되게 뭔가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가족들도 좀 그런 게 있고요. 가족이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공동체라고 부르는데 내 팀원들이 불편하면 못 참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좀 준비해 줬으면 이렇게 굶지 않았을 텐데 내가 조금 미리 좀 발빠르게 했으면 이런 게 안 됐을 텐데에 대한 그런 염려나 이런 게 남다르긴 한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꼼꼼하게 네. 짐을 싸시게 되는 데는 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틴틴파이브를 데뷔를 했을 적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4주 만에 갑자기 인기를 얻었거든요. 대한민국이 들썩한 거예요. 그래서 막 스케줄도 쏟아지고 저희가 이제 매니저가 없었어요. 제가 맏형이고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방송이란 것도 모르고 다 신참드리고 이제 공개 코미디 녹화가 딱 끝났는데 갑자기 이제 프로듀서 분이 끝나면 바로 그 리틀 엔젤스 회관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서울 가요 대상인가 그 연말 시상식인데 거기에 이제 가수들 1등은 누구 하기 전에 축하 공연 순서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왜 가요? 그랬는데 조용필 선배님이 원래 생방으로 하시기로 했는데 일신상의 사정으로 그게 이제 쉽게 갖고 대타가 서야 되는 상황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진짜 큰 자리인데. 90년대 중반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걸 가야 되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제 계산에는 1시간 정도가 남더라고요. 그 애들이랑 그 앞에서 김밥이다 라면 이런 거 먹고 시동을 걸고 이제 출발해서 가는데 막 길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부랴부랴 갔는데 문 열고 들어가는데 보니까 위에서 꽃가루가 끝났구나. 그 얘기가 뭐냐면 이미 대상을 발표해서 떨어지는 꽃가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지금도 막 드라마에서 잊지를 못하겠는 거야. 그럼 펑크예요? 네. 끝나고 나니까 거기 계신 무슨 프로듀서 분들, 관계자들 뭐 다 저희들 힐난하고 막 그러면서 심지어는 방송 몇 달 쉬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듣고 니네 왜 빵꾸는 막 근데 이제 그게 저한테 이제 화살이 다 온 거죠. 그날 때문에 내가 꼼꼼해지기 시작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날에 그것도 생기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미리 계획된 것들도 아니고 그러면 굉장히 난처하고 낭패스러운 일이 생기긴 했는데 언제나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합당하게 그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사는 거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봐 지나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물론 중요한 건 준비하고 살아야죠. 대처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한다? 이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실히 사시는 건 굉장히 좋은 면이지만 실수에 굉장히 몰두하시는 것 같아요. 실수에 굉장히 몰두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왜 실수했던 것이 도장으로 딱 찍혀져가지고 딱 박혀버린 것 같은. 그리고 그게 계속 떠오르기 때문에 그 떠오를 때는 자책보다는 불안이 확 생기시는 것 같아요. 먼저. 이 불안이 막 생기면서 이 불안을 또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막 대비를 다 하는. 네. 무거우실 것 같아요, 어깨가. 그러니까요. 네.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반은 선택할 때 전혀 아빠하고 의논을 안 하고 본인이 다 선택을 해서 그 결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은 저라는 사람 자체가 너무 숨 막혀가지고 의논을 안 하고 자기가 자기 할 바를 이렇게 결정하면 그게 좀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예. 부모님 입장에서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저는 어떤 사람 관계에서도 이 선을 침범하는 거를 조금 힘들어해요. 아빠는 아빠 나가도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어떤 프로인데 해서 얘기하고 나서 그러니까 과정이 그러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나 나가기로 했어. 좋지 아빠도 하면 서운하죠. 성인 되고서는 사실상 상의라기보다는 약간의 통보? 아니, 아버지께서 어떤 방송 하신다고 저랑 상의하지 않으시잖아요. 그것도 그러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또 독립적인 게 강한
이 사람 유형이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용돈을 보내주시면 저는 그거를 조용히 다시 아버지 통장으로 돌려요. 한마디로 반송해요, 반송. 이렇게. 용돈까지도? 이게 뭔가 부모님과 저의 관계도 있겠지만 인간 표바랑 인간 표인봉이라고 저는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이제 방송 생활하면서 아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기획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연예인 분들 중에는 소개해 주실 분들도 있고 하니까 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냥 아주 단칼에 그냥 너 하면서 절대 이렇게 하면 갑자기 이제 뭐 어떤 감정이 드냐면 쓸모없는 사람 같은 그런 어떤 싹 그렇죠. 감정이 네, 들어요. 네, 그럴 수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평생을 이제 이쪽에 있어서 그런 걸 도움을 주고 싶은데 네. 난 그럼 도움 줄 수 있는 게 일도 없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초라해지는 마음이 네, 네. 들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가 독립적으로 다가오니까 이게 너무 서운한 거야.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이중적인 마음이 이게 불일듯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죠. 예. 이거를 또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근데 인터뷰 영상을 가만히 보니까 뭐 이렇게 독립적인 것까지는 너무 좋은데 네. 아빠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비슷한 영역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오랜 경험을 좀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왜 그럴까?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하면서 쭉 얘기를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알겠어요. 왜 그러시는지. 그 바하 씨는 굉장히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을 자기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파악이 돼야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 표현을 굉장히 독립적이고 주도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존경하고 아버지를 좋아하지만 본인이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론되는 거는 본인한테는 오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오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싫은 것 같아요. 아버지 싫어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를 매우 좋아하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전 제 이름이 낙인 같았거든요, 저한테. 낙인 같았거든요, 저한테. 이름이 너무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성도 특이하고요. 네. 희성이니까. 네. 네, 네. 또 아버지도 표현복 씨. 네, 유명한 네. 학교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저도 예고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야, 너는 앞길 창창하다. 야, 너는 아빠 있잖아. 너는 백 있잖아. 야, 너는 뭐 니네 아빠가 회사 꽂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너는 뭐 편한 거 아니야? 인생?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저는 그런 너무 독립적이어서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 애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봐야 근데 너 이쪽으로 조금 더 어떻게 아빠 도와줄 수 있어. 아니야 아빠 그러지 마. 그거 진짜 내 인생에 도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회라던가 그런 데 나가면 아빠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현장이. 아빠 안 와도 돼 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나 혼자 입시장에도 나 혼자 들어간대 뭐 하고 이제 하는데 또 이제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아시고 또 인터뷰를 하세요, 기자분들이. 저기 표바 씨 잠깐만 인터뷰 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빠한테 상처가 될 거는 아는데 아버지의 덕을 본다고 해서 내가 과연 내 인생이 가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한테 물어봤을 때 아니? 너 되게 창피할 것 같다, 바야. 이런 답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저한테 얘기했을 때. 아니 근데요,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조금 생각을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영역에서 일가를 이루셨으니까 뭐 공연장에 아버지가 오면 아, 표현복 씨 딸이라서 캐스팅됐나 봐 이 소리를 사실이 아닌데 누구 한 명이라도 그 소리를 조금이라도 할까 봐 그럴까 봐 싫은 거죠. 그러니까 오시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건 어떻게 보면 바하 씨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인 거지. 사실 집에 와서 바하라는 딸이 인생에 대한 의논이라든가 또는 아버지의 여러 가지 몇십 년간의 경험을 서로 나눈다든가 의논을 하는 거는 이거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것마저도 이게 내가 1부터 100까지 이뤄놓는 이 성취의 과정에서 아버지의 오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의논해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빠 사람들을 웃기는 방법을 알려줘. 이거 좀 알려주면 안 돼? 이런 식의 의논은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인생 진로에 대해서라던가. 근데 왜 통보하세요? 예를 들어 어떤 오디션에 제가 이러이러한 거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혹시 아버지가 좀 힘을 쓸까 봐 염려가 돼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못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왜 이야기를 못 하고 왜 나중에 통보를 하시는지 그건 굉장히 궁금해요. 그건 아니고요. 네네. 만약에 제가 어떤 오디션을 보잖아요. 오디션이란 거는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네네. 상황이 동시에 있잖아요. 실망하는 게 싫어요. 아. 네, 그게 조금 강해요. 저는. 바하 씨가 떨어졌을 때 아빠가 아버지가 실망할까 봐. 네, 그게 저는 너무 싫어요. 근데 실제로도 실망하시는 거 표현을 하세요? 아니요, 그런 건 절대 없으신데 그냥 제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잘해야 돼. 나는 완벽해야 되고 나는 언제나 붙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나쁜 거는 말씀을 안 드려요. 그리고 붙은 결과만 좋게 나온 결과만 다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네. 솔직히 뭐 가족이 무슨 대회 나가고 그러면 응원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뮤지컬 콩쿠르 같은 데를 여러 번 나가서 그중에 한 번은 최고 대상도 받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최고 대상을 못 받고 다른 2등, 3등을 받으면 와 오늘 제일 잘했어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 표정은 숨길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런 걸 보고 제가 우는 거예요. 거기서. 네. 또 섬세한 사람은 친하잖아요. 알죠. 네, 친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네. 저는 괜찮은 상태로 나오는데 눈이 마주치고 아 하면은 이제 그때 표현을 조금 바꿔보면 바하 씨 자신도 본인이 잘 못 해내는 꼴을 본인이 못 견디시는 거예요. 잘 못 해내는 꼴을 본인이 못 견디시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죠. 네. 박사님 훅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바하 씨가 조금 파악이 됐어요. 근데 우리 바하 씨도 성취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치 왜 그 달리는 기차처럼 막 달리면서 오늘 하루 막 생산적인 일을 해내고 내가 해낸 일은 결과도 좋아야 되고 뭔가 막 성취를 해서 어디에 도달을 해야 되고 성과물을 봐야 되고 그래야지만 좀 마음이 편해지고 그 상태에 있는 나만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꼴을 못 견디는 건데요. 이런 사람들을 과잉 성취자라고 합니다. 과잉 성취자. 그래서 상당히 잘 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긍심이나 만족도가 떨어질 가능성도 커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받아들일 만큼 내가 잘 해내지 않으면 내가 내 꼴을 못 견디는 거죠. 그런 면이 좀 있어 보여요. 네, 과잉 성취자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제가 간단한 체크리스트 좀 준비해 갖고 왔거든요. 같이 체크를 해볼까요? 네, 7문항인데요. 한번 몇 개가 해당이 되는지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첫 번째. 항상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모든 일에 플랜 B를 세워놓는다.
세 번째, 하루를 분단위로 쪼개서 사용한다. 네 번째, 무슨 일이든지 시켜서 하는 것보다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다섯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믿지 않는다. 네, 우리 두 분은 몇 개나 해당이 되시는지요? 저는 한 4개 정도? 제일 와닿는 건 뭐예요? 이건 무조건 내 얘기야. 나는 증명해 보이겠다는 맞아.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표준명이더라고. 예, 저는 분 단위로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저는 10분 단위로 하거든요. 진짜로요. 10분. 아이고. 10분, 10분 내로. 예, 뭐 1분, 일분은 2분, 아니고? 3분은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 너무 같고요. 쪼갰구나. 실제 해보니까 1분, 2분 단위로 그거 하겠다는 거는 무모한 계획이고요. 10분 단위는 가능해요. 이 중에 7가지 중에 5가지는 저랑 완전히 해당돼요. 네. 완전히. 완전히 해당되는. 아니 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한다에 10분도 분 단위라고 봐야죠. 봐야 되나요? 네네. 네. 예. 어떤 분은 그냥 오늘 하루 뭐 그냥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통으로 하루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상반기 하반기도 있어요. 상반기 직업병인 것 같아요. 진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연 제작하면 분 단위가 아니라 초 단위거든요. 그건. 네네. 예, 예. 네. 보통 4개 이상일 때 이런 면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일중독자, 워커홀릭스 그렇겠다. 이렇게 될 가능성도 꽤 높아요. 왜냐면 워커홀릭스는 그냥 일을 열심히 하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뭔가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막 괴로워하면서도 일을 해요. 이렇게 생산적이고 성취된 결과를 보지 않는 것 자체가 더 불안하고 더 힘들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못하는 내 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하시나 실수를 한 내 모습을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아버지나 뭐 출발은 같은 선상에서 그러네.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저는 이게 과잉 성취자로 해서 과잉이 붙어서 그런데 사실 선생님. 네. 과잉이랑 단어가 주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지 네. 사실은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자꾸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뭔가 열심히 해서 성취라는 게 왜 나쁩니까? 근데 그러니까 건강한 의미로서의 성취가 되려면요. 뭔가 해냈을 때 자긍심이 느껴지면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게 성취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세워놓은 기준보다 못했을 때 자괴감이 들고 못해낸 내 꼴이 불편하면 이거는 자긍심이라기보다는 성취 자체에 너무 몰두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과잉 성취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네, 제가 사전에 그 문항이 많은 MMPI하고 문장 완성 검사를 좀 해보시라고 드렸었는데 제가 좀 분석을 해갖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몇 가지 마음에 좀 걸리는 게 문장 완성 검사에서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으려면 그랬더니 바하 씨가 뭐라고 쓰셨냐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 다른 친구들이 모르는 나만의 두려움은 자신감이 그렇게 있진 않다. 무슨 일을 해서든 잊고 싶은 것은 여태까지 살아왔던 날들 전부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내가 나를 깎아내리는 생각을 한 것.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면 정말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큼 당당함에 독립심과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불안하고 또 어떨 때는 두려움도 있고 그걸로 사실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MMPI 검사를 제가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나는 거의 언제나 우울하다. 거의 인생살이가 나에게는 힘이 든다. 때때로 나는 전혀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전혀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지금 약간 우리 표현봉 고객님께서 약간 좀 생각이 많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네. 저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든 마음이 안에 있구나. 그걸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늘 밝게 웃고 그냥 집에서는 그렇게 지냈는데 뭐
저렇게 힘들게 속간에 있는지는 진짜 처음 알았네요. 그래서 사실 이제 작품할 때 너무 힘들었던 게 난 왜 이렇게 즐겁지가 않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때는 되게 노래하는 게 좋았어요. 너무 재밌고 이게 알 수 없는 희열이 막 노래만 부르면 너무 좋고 이랬었는데 이제 제가 되게 엄마같이 따르던 선생님께서 이제 어느 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들 다 있는데 봐야 난 네가 참 싫다?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왜요? 하니까 너는 애들한테 일주일 전에 내준 과제곡 너 3시간이면 해. 근데 네가 얘네보다 잘해. 난 그래서 네가 싫어. 재수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고 다닌 3년 동안 저는 대회 같은 데 나갔다가 오면은 오늘 너의 점수는 몇 점이야? 왠 줄 알아? 어느 부분에서 네가 연기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뭐가 흔들렸어. 그래서 여기서 1점 감점. 행동이 이게 별로야. 2점 감점. 이래서 오늘 네 점수는 78점이야. 이런 식으로 그날의 제 어떤 노래에 대한 점수를 매일매일 매기시다 보니까 아 나는 잘 안 하면은 나는 실패작이구나 이런 강박이 생겼나 봐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되게 이게 힘들더라고요. 노래 부르는 게 힘들더라고요. 우리 바하 씨가 아까 인간 표바하와 인간 아빠지만 인간 표인봉을 그냥 인간적으로 떨어뜨려 놓고 보려고 한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게 굉장히 냉정하게 들리지만 아주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그것처럼 너는 78점이야. 이거는 누구의 판단 기준입니까? 선생님. 그렇죠. 그게 바하 씨의 생각입니까? 아니죠. 그것부터 구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바하 씨가 어느 날 너무 일어났더니 온몸이 아파요. 오늘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목소리도 잠기고 오늘 되게 컨디션이 안 좋아요. 네. 근데 어떤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바하 씨한테 그래요. 야 바하야, 너는 네 재능만 믿고 이렇게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농땡이를 쳐도 되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바하 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어야 됩니까? 연습을 해야 됩니까? 쉬어야겠죠. 이유를 들어봅시다. 제 컨디션이 안 좋은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오늘 무리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앞으로의 컨디션에 지장이 더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저를 보고 판단했을 때 쉬어야 되는 게 맞으면 쉬어야겠죠. 빙고. 그게 바하 씨가 할 수 있는 바하 씨의 오늘의 최선인 거예요. 나의 삶을 내가 좀 편안하게 안정감을 유지하고 살도록 내가 결정할 거예요가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이 보는 나는 참조를 할 뿐이지 그것이 내 인생에 너무 염색을 할 정도로 물이 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1부터 100까지 바하 씨가 한 거라도 사람들은 흔히 말을 못해요. 아유 아빠가 해줬겠지 뭐. 아빠 덕을 좀 받겠지. 이게 사실이 아니어도 그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릴 수 있어요. 그때 그렇게 말하는 건 그분의 생각인 거고 바하 씨는 나는 이렇게 노력했어. 나는 나의 인생을 이렇게 내가 꾸려왔어. 나는 이것이 중요해. 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잘 해내야지만 본인 꼴이 받아들여지는 바하 씨 입장에서는 한 중고등학교 요 시기 이때가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근데 이 힘든 마음을 부모님께 그 잘 표현하지 못했던 이유가 뭔지
바하 씨 표현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은 또 만약에 이걸 제가 저 혼자 가지고 있으면 100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만약에 아빠랑 나누면 50, 50이 될까? 150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00%를 그냥 내가 나 혼자 갖고 있으면 나 혼자 힘들고 말면 되는 건데 그럼 또 50이 여기 남아있잖아요. 저는 이게 싫었던 것 같아요. 50이 아빠한테 있는 게. 내가 힘든 건데 왜 이걸 아빠가 짊어져야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우리 바하 양이 뭐 내가 가지고 있는 100을 아빠한테 50을 주면 아빠한테 50이 남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뭐 포인배 형님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딸의 힘듦을 50을 줘서 아빠는 감사할 것 같아요. 내가 아빠라면. 그나마 그 50이라도 내가 들어갈 수 있어서 너무 나는 아빠로서 네. 너무 감사할 것 같아. 네. 또 그런 마음으로 만약 우리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면 정말 오빠 말씀대로 너무 고맙고 이 아이에게 그런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스스로 그 순간에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얘가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구나. 내가 그토록 원했던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근데 생각보다 부모 자녀 관계가 좋아도 너무 가까운 부모한테 이야기를 쉽게 못 꺼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슴속에 제일 힘든 부분을 그걸 꺼내지 못하는 게 꼭 부모를 신뢰하지 못한다든가 사이가 나빠서만은 아니에요. 사이가 좋고 신뢰해도 너무 가까운 사람한테 이것을 꺼내는 게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잘 못 꺼내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힘든 거는 가까운 사람과 나눠야 되거든요. 가깝고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누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의 가깝고 중요한 사람이 나에게 힘들다고 말했을 때 그 일을 해결해 주기는 어려워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잘 경청해서. 그리고 그 얘기를 또 하면 한 번 더 들어주라고 해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면 또 들어주세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서 또 들어주세요 이러거든요. 그게 중요하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자녀가 칭찬해 달라고 와서 말할 때랑 위로해 달라고 와서 말할 때 두 시간 다 가치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부모니까요. 예. 부모는 그런 존재니까요. 중요한 거는 제 입장이 아니고 바하가 마음 안 아픈 게 더 중요한 무조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라도 좀 이런 부분은 좀 얘기했으면 좋겠고 좀 만약에 있으면 그냥 듣기만 할 테니까 아무 잔소리나 이렇게 첨언 안 하고 들어줄 용의가 있으니까 좀 얘기했으면 좋겠고. 네. 네. 두 분이 조금 서로 마음에 약간 무게, 혹시 내가 이 말을 해서 아빠가 또는 딸이 마음의 무게가 무거워지지 않았을까 염려돼서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서로 이렇게 눈을 쳐다보고 얼굴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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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를 네. 좀 갖다 드릴게요. 그러니까요. 네. 아빠가 먼저 얘기할게. 그 뮤지컬 대회 고등학교 때 그 나갔을 때
가사를 마지막 다 음절 바꾸라 그랬는데 현장에 가서 그 심사위원 분이 그 바꾼 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너한테 얘기를 해서 그 사실 말은 못하고 지금까지 굉장히 끙끙 앓고 있었는데 사실 너무 미안하다는 얘기를 그게 아니요. 하여튼 아빠가 연예인이어서 좀 미안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듣지 않아도 될 소리 듣고 하는 게 좀 불편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아빠한테 얘기 안 해주면 네가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이 있겠지. 잘 이겨내라. 진심이야. If you really wanted, I could let you inside. It's been so long and I've got nothing left to hide. Would you believe me if I told you that I've got 근데 나는 솔직히 Now it's 커가면서 time to let the curtains unfold. 다른 집 All the 자녀를 stories that I 부러워해 didn't 본 want 적은 to. 없어. Let it out so I'm 왜냐하면 burning my 막 soul. I won't 아빠가 stop.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잖아, 나는. Don't know. 내가 엄청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컸다고 생각하거든. To go down. 난 나중에 내가 자식 낳아도 똑같이 할 거야. 아빠가 나한테 가르쳐준 방법대로 나는 내 자식을 그렇게 키우고 싶어. Trying my best. I'm trying my best to be okay. 그리고 Trying my best, 고등학교 but 때는 it's so hard. 안 미안해도 될 것 같아. Holding my 그거는 breath. 그날 내가 좀 모자랐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좀 돌려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 근데 너무 아빠 탓이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이게 죄송한데 자꾸 이렇게 바양이 인봉 형님한테 얘기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듣다 보면 자꾸 인봉 형을 달래는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아저씨. 아저씨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대회를 나가는데 이제 가사가 내 꿈은 어디로 갔나 이거예요. 근데 제가 내 꿈아 어디로 갔니 이렇게 바꾸면 더 좋겠는데. 나와 네 차인데. 네, 그랬더니 바가 좋은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바꿔서 대회 나갔는데 심사하신 분이 그 작사를 개사하신 그 분이었던 거예요. 하필 그럴 확률이 그럴 확률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마침 그 심사위원이 그분인 거예요. 유명한 곡인데.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바꾸는 거는 그 원곡의 뉘앙스를 잘 살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그렇게 코멘트를 해주셨대요. 그런데 그 상을 어쨌든 못 받았어요. 그 대회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가슴이 막 계속 말은 못하고. 아니, 저는 후자가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고등학생이니까.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거 사실 저는 제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들었으면은 그럼요. 안 했겠죠. 네. 제가 했는데 뭐 결과 그렇게 된 거니까. 네. 아니 그리고 얼마나 재밌는 추억이에요. 재밌죠? 이렇게 가사를 바꾸면서 아빠와 의논을 하면서 그렇게 불렀는데 또 마침 또 어떻게 또 그렇게 또 영어 가사를 번역한 그분이 또 그러니까요. 어떻게 세상 좁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 10년, 20년을 두고 계속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그쵸, 부분인 것 그쵸. 같아요. 신이 주신 에피소드입니다. 네. 값진 에피소드죠. 아.